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코오롱 티슈진입니다. 자, 코오롱 티슈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특히나 우리 멤버분들 당연히 아실 것이고 구독자분들도 아실 겁니다. 저는 코오롱 티슈진에 비중을 굉장히 크게 실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매우 좋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 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최근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급등을 했었고 저 역시나 꽤나 좋은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코오롱 티슈진에 대한 관심을 거둬야 되는 한다면 저는 여전히 코오롱 티슈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증시의 대장주가 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이오 제약의 대장주는 물론이거니와 대한민국 증시의 대장주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전까지 알테오젠을 바이오 제약의 대장주로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제는 코오롱 티슈진의 바이오 제약의 대장주라고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 역시나 오늘이 12월 24일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죠. 오늘 추가 매수를 했어요. 지금 보시면 코오롱 티슈진 추가 매수하였습니다. 네, 오전에 11시 19분에 11시 19분에 코오롱 티슈진을 또 한 번 더 비중을 늘렸던 것이고 11시 19분이 언제쯤이냐? 딱 이때쯤이에요. 이때. 지금 보시면 정확하게 정확하게 이 순간에 이제 매수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순간 매수했고 매수하자마자 바로 급등했죠. 그리고 지금 정도의 주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인데 쉽게 말해서 24,000원 한 300원 정도 24,000원대 초반대에서 이제 매수를 오늘도 추가 매수를 진행한 것이고 이쯤부터 매수를 진행해서 현재는 7% 정도의 그런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저 역시나 오늘도 추가 매수를 진행한 것이고 추후에 변곡점이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지지 라인이 조금 더 확고해질 경우에는 저는 한 번 더 매수를 진행할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진행할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달에 24,000원이면 제 매수 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사단 멤버 모집은 이제 이번 주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만 멤버 모집을 하고 마감을 지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바로 첫 번째 오프라인 모임에 대한 날짜를 이제 정할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런 코오롱 티슈진에 대해서 제가 왜 주목하고 있는지, 왜 이 기업에 대한 관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대해서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코오롱 티슈진이 현재 개발하고 있고 현재 투약을 완료한 상태인 TGC 골관절염 치료제가 이제는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 낄 날이 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 주변에 특히 고령 환자분들 같은 경우, 고령자 같은 분들은 거의 대부분의 관절염을 앓고 살 거예요. 그런데 마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닳고만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치료약이 없어요. 치료약이 전무합니다. 심지어 진통제조차도 딱히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그렇게 아픔을 디디면서 살고 계시는 것이고 인구의 90% 이상이 80대부터는 90% 이상의 관절염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모든 인간, 대부분의 인간이 80대 이상까지 산다고 했을 때, 90세 가까이 산다고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이라는 것이고 시장 규모도 따라서 매우 큽니다. 미국 시장만 하더라도 5조가 넘어요. 전 세계적으로 수십조 정도의 시장을 가지고 있고 현재 임상 3상을 투약 완료하였고 임상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약품은 코오롱 티슈진의 TGC가 유일해요. 네, 인보사라고 우리나라에서 알려져 있는 그런 약품입니다. 보시면 얼마 전에 이제 론자와의 협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코오롱 티슈진이 이제 개발을 완료하면은 론자에서 CDMO를 통해서 위탁 생산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CMC, FDA의 CMC에 대한 그런 시험을 통해서도 론자의 생산 능력과 론자의 그런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면서도 파트너십을 맺었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 CMC에서 고꾸라질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HLB가 항서제약과 생산에 대한 그런 계약을 맺음으로써 FDA로부터 불허를 받았죠. 네, 임상에 대한 실패가 첫 번째로 나타났던 것인데 이런 리스크를 거의 대부분 없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론자는 전 세계 1위의 CDMO 기업, 바이오제약 위탁 생산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중국 기업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위탁 생산할 계약을 맺은 겁니다. FDA CMC 계약, CMC 승인도 론자와 합작해서 이제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임상에 대한 착오 없이 임상에 대한 그런 과정이 하나둘 굉장히 전문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질 정도예요. 왜 그러느냐? 코오롱 티슈진의 코오롱 산하의 이런 바이오제약 기업이죠. 당연히 코오롱이 압도적인 자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미 임상 성공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한국에서 임상 3상이 통과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전 문제로 인해서 이제 판매가 중지된 것인데 이게 이제 그 당시 FDA 측으로부터도 감사를 2년 정도 받았어요. 그리고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이 서면서 1000명 이상의
환자에서 이제 임상 상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인보사 사태로 인해서 한국에서는 판매 중지를 받았고요. 그 당시 거래 정지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한 2년 정도 거래가 중지됐었죠. 이때 이제 FDA 쪽에서도 미국의 FDA 쪽에서도 이제 감사를 진행했던 것이고 감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서 거래가 다시금 시작이 되어서 최근에 주가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임상 3상에 대한 투약 완료까지 진행됐기 때문에 아마 2026년 상반기 정도부터는 결과를 알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늦어도 하반기까지는 모든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으로부터 약 1년 반 정도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끼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임상 결과를 보지 않아도 기대감만 가지고서 주가가 그냥 오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여전히 저는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고 굉장히 큰 수익을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론자와의 계약 체결을 했었고 글로벌 진출의 그 교도부를 만들고 있고 대량 생산에 대한 체계까지 갖춘 만큼 이번에 임상만 통과된다면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저는 2년 내에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뭐 워낙에 큰 규모를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 골관절 시장에서 치료제가 전무하고 진통제조차 제대로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뭐 관절염은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병이죠. 무릎에서 가장 쉽게 나타나는 것이고 허리, 고관절, 손 이런 쪽에서도 관절염이 나타납니다. 어깨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치료제가 전무해요. 진통제조차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진통제라고 한다면 뭐 히알루론산이라던가 아니면 소염제라던가 스테로이드성 뭐 그런 마약이라던가 이런 것들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일단 뭐 스테로이드성 그런 진통제 같은 경우는 부작용이 너무 강해요. 그리고 히알루론산은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소염제도 잠깐 한 하루 정도만 효과가 있는 것이고 특히나 관절염에서 2단계, 3단계가 넘어가는 환자들은 소염제로는 택도 없어요. 소염제로 너무나도 약한 진통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택도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강력한 진통 효과를 가지면서도 부작용이 철저하게 적은 약품이 필요한 것인데 현재로서는 전 세계에 전무합니다. TGC가 이번에 임상에 통과가 된다면 유일의 약품이 될 거예요. 치료제는 당연히 없는 것이고요. 따라서 뭐 기존에 뭐 화이자라던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로어 12빈트 이런 기업들이 이제 임상 3상에 진행했었는데 화이자는 완전히 실패를 했고요. 로어 12빈트도 실패했습니다. 다만 단일 투약으로서 실패했기 때문에 다회 투약으로 다시 하겠다. 혹은 통증 효과가 아예 없다고 판명이 됐기 때문에 많은 양을 주입하겠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미 뭐 주가에서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폭락을 지속하고 있는 그런 것이고 사실 저는 실패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시 임상을 진행한다고 해서 최소한 몇 년은 걸릴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코롱 티슈진의 그런 TGC가 인보사가 임상에 통과가 된다면 상용화까지 마쳤을 가능성이 높죠. 이에 따라서 퍼스트 무브로서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저는 유일의 약품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쟁 약품이 당연히 없는 것이고 임상을 하고 있는 약품조차도 제대로 된 약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다면 저는 이 고령 환자라던가 혹은 골관절염이 3단계까지 나타나는 환자들 중에서 수술 없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받고 있는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정신병에 걸릴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들이 유일한 그런 희망 같은 그런 약품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치료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통증에 대한 감소 효과만 있더라도 임상은 통과가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통증 감소 효과만 있더라도 최소한 미국에서만 4조 원 이상 5조 원 정도의 시장 규모를 장악할 것이긴 만큼 지금 정도부터는 저는 기대감을 보면서도 꾸준하게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봤을 때 물론 저는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고 오늘도 오전에 추가 매수를 진행했다 말씀드렸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11시 19분에 추가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정확히 이 시간대에 추가 매수를 진행해서 이런 식으로 주가는 바로 상승을 해서 오고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매수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코롱 티준에 대해서 임상의 성공에 대한 가능성과 시장 규모에 대해서 핵심만 딱딱딱 추려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TGC는 투여 완료했어요. 총 1000명 이상의 환자들 대상으로 투여를 완료했습니다. 참고로 임상을 진행하면서 1000명 이상의 환자들을 모집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만큼 수요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고 대규모 임상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환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표준 편차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임상에 대한 피밸류를 내는데 훨씬 더 유리한 입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 수가 많을수록 피밸류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표준 편차가 그만큼 적어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두 개의 스터디를 통해서 FDA 요구로 인해서 두 개의 스터디를 통해서 대규모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2026년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에 각각의 임상 결과가 발표가 될 거예요. 따라서 2026년 상반기가 첫 번째 교도보가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된다면 이제 신약 신청에 상용화 신청이 있을 것이고 판매 시작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론자와의 그 협약을 통해서 그런
것이고 디모드에 대한 가능성도 코롱 티슈즈는 꾸준하게 제기하고 있어요. 디모드가 말 그대로 원천적인 치료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골관절염 진통제뿐만 아니라 통증 감소뿐만 아니라 치료까지 해내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우리나라에서 2019년도 이때까지만 해도 인보사가 판매가 됐었죠. 근데 그 당시에 이 투약을 완료한 환자들이 아직까지도 진통 효과가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진통제로서의 역할은 최대 2년, 2, 3년이 끝이에요. 코롱티슈진도 그 당시에 인보사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임상이 통과가 되었을 때 진통제 역할로만 통과가 된 거예요. 대략 시간은 2년 정도가 이제 진통 효과가 있다라고 밝혀진 것인데 아직까지도 진통 효과가 있다라는 후기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디모에 대한 가능성이 꽤나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가 되지 않는 이상은 지금까지 진통 효과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 나이를 먹을수록 몸은 더 약해지기 마련이고 관절염이 더 심해지기 마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진통 효과가 있다는 것은 디모드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코롱 티슈진도 한국 임상과 다르게 미국 임상에서는 통증 완화 더해서 그러니까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 디모드까지 넘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치료제에서의 역할도 해보겠다는 거예요. 2년 정도의 그런 관찰 기간이 있죠. 투약 완료가 이제 올해 하반기에 되었고 2016년도에 이제 발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봤을 때 2년 정도 관찰 기간은 결국 치료과가 있을 경우에는 꽤나 괄목할 만한 성장, 그러니까 성장이라기보다는 뭐 관절염에 대한 혹은 연골에 대한 재생 혹은 병 악화에 대한 현저한 그런 중지 상태, 금리 상태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병 악화가 아예 되지 않는다거나 거의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디모디에 대한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만큼 2년 정도는 충분한 시간이 되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1년 정도 임상을 진행했을 때에는 p-value가 0.07이 나왔죠. 그리고 그때는 이제 환자 수가 훨씬 더 적었었고요. 임상 이상 때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환자 수를 훨씬 더 늘렸고 투약 기간이 2년 정도 늘렸기 때문에 통증 완화 효과만 되더라도 임상을 통과가 될 것이지만 만약 디모드까지 된다면 이거 뭐 전 세계를 휩쓸 수 있는 그런 약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환자의 질 개선에 환자의 삶의 질 개선에 있어서는 디모드 입증 또한 중요하지만 통증 완화만 되더라도 삶의 질을 확고하게 높일 수 있는 만큼 저는 이런 부분들도 꽤나 주목할 부분이 있겠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 만약에 무릎에서 통과가 된다면 그 다음에 고관절이에요. 그리고 척추, 손 이런 쪽으로도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전이다 보니까 저는 꽤나 주목할 만한 부분들이 있다. 특히 한국에서만 3,000명 넘는 사람들에게 투약이 완료되었고 아직까지도 부작용에 대한 그런 후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것이고 참고로 이용렬 명예회장이 이번에 무죄를 받았죠. 이모사사테롤이라는 그런 검사 기소가 되었는데 무죄를 받았다는 것만큼 결국 이 약에 대한 혹은 이모사사테롤로 인한 그런 잘못이 없다는 것이 판명이 된 것이고 이에 따라서 코롱 티슈즈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시장만 고려했을 때 4조 이상 그리고 디모드까지 고려했을 때는 6조 이상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수십조 시장이 현재로서도 수십조 시장의 시장 규모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다면 저는 꽤나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을 수 있겠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 3자 배정을 지금까지 코롱이 도맡아서 해왔어요. 그러니까 코롱 입장에서는 코롱 티슈진에 거의 올인을 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대주주가 자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바이오 기업 특히나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는 바이오 기업이 지금 보세요. 대주주 비중이 무려 67%예요. 이거는 코롱 입장에서는 그냥 코롱 티슈진에 올인을 한 거예요. 코롱 티슈진이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확신을 하고 이렇게 몰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코롱이 얼마나 코롱 티슈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3자 배당이 나타날 때마다 주가가 급등을 해왔었는데 앞으로 2년 동안 1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뭐 기술 수출 혹은 제3자와의 협력이라던가 혹은 유상증자 이런 쪽에 대한 얘기가 오가고 있다고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면 역시나 저는 기대감이 낄 수 있는 요소들이 중간중간에도 분명히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추가 매수를 진행했고 현재로서는 굉장히 큰 비중으로서 상당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롱 티슈즈에 대한 분석이었고 저는 뭐 예나 지금이나 코롱 티슈즈는 여전히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것을 우리 멤버분들은 당연히 다 아실 거예요. 심지어 어제 같은 경우도 이런 식의 분석을 좀 해드리는 바가 있는데 지금 잠깐 좀 보시면 제가 어제 12월 3일에 이제 우리 멤버 방에 멤버 텔레그램 방에 이런 식의 좀 분석을 좀 해드렸어요. 지금 보시면 자, 코롱 티슈진의 TGC 미국 개발 현황이라는 기사가 떴는데 기관들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 이 기사를 통해서 고스란히 좀 알 수가 있었어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어제 이제 제가 적어드린 글입니다. 10월 23일 어제 적어드린 글이고 어제 오후 9시 20분쯤에 이제 분석해드린 글이죠. 기사 핵심 내용입니다. 자, 위에주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2025년 주요 바이오제약 기업을 분석하면서 코오롱 티슈진에 관심을 가질 만한 기업으로 꼽았다. 위 연구원은 2025년 상반기 주요 바이오텍의 학회 및 컨퍼런스 참가와 사업 관련 업데이트가 예정돼 관심을 가질만 하다라며 리가켄 바이오와 ABL 바이오 등과 함께 코오롱 티슈진을 언급했다. 코오롱 티슈진 관계사는 THC 미국 3상의 주 평가 변수 자체는 앞서 성공한 국내 3상과 유사하기 때문에 같은 결과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 아직 치료제가 없는 분야인데다가 이미 한번 허가받은 약물이라는 점에서 성공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다고 말했다. 자, 코오롱 티슈진은 인보사 사태 이후 기관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던 기업이었죠. 미국 3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이웅렬 회장이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다시금 관심이 살아나는 듯합니다. 기관들이 유입되면 그 전과 달리 추세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조선 및 H의 중공업처럼 말입니다. 기관들이 유입되면 그 전과 달리 추세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조선 및 H의 중공업의 추세처럼 말입니다. 자, 필사단 강의 때 말씀드리죠. 기술적 분석은 기관과 세력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이라고요. 100억 전에 만들어질 수 있는 시기인 만큼 투자자로서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투자 중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